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1회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입니다. 오늘 포럼은 이렇게 우리 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 나중에 또 영상으로 또 배포될 예정입니다. 포럼은 크게 1세션, 2세션 두 가지로 좀 주제를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각 세션별 소주제에 맞춰서 우리 토론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이 전문가분들께서 답변 주시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네, 이 각 세션별 질문들은 그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여쭙는 그런 질문들을 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정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에 앞서서 이 토론자분들을 모시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또 전문적인 의견을 주실 분들을 모셨는데요. 제가 이제 토론자분들을 한 명씩 소개해 드리면 토론자님께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협회의 이현규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 이연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전백은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산업인력팀 팀장을 맡고 있는 전배근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그 충남 인자위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는 반디산업 정책 포럼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오늘 아마 이 포럼을 통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오고 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협회에서 좀 이제 인력 양성 쪽의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논의 사항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과, 제가 알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비산업 리서치의 이충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비리서치 이충훈입니다. 저희 회사는 디스플레이 그중에 특별히 이제 OLED 관련된 시장 조사, 기술 조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동향을 저희들 분석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간 20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오늘 이 정책 포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기술인 협동조합의 황승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기술인 협동조합 이사장 맡고 있는 황승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정책 포럼에 초대가 돼서 좋은 이야기 그리고 그 어떤 이제 그 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아무쪼록 이제 그 첫 그 시작이니만큼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이제 포럼을 1세션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은 좀 산업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기 극복 그리고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소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대략적인 이제 사전 질문들을 받으셔서 아마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제가 오늘 질문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걸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산업의 기술이나 이런 용어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금 QD-OLED나 QNED나 이런 기술적인 이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황승진 이사장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용어 중에서 우리가 이제 OLED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Organic Lighting Emitting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로 전개 발광 효과를 이용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LED하고 QD OLED의 차이는 이제 퀀텀 닷이라고 하는 용어가 추가가 된 거고요. QNED는 말 그대로 나노 로드라고 하는 우리가 나노 LED 자발광 방법을 이용해서 광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어떻게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연해서 드리면 먼저 OLED는 화이트 OLED를 발광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화질이 뛰어나고 휘어지기 때문에 롤러블 TV나 뭐 이런 제품들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올게닉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닳아버리는 이 버닝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퀀텀 닷 OLED다라고 해서 QD OLED 같은 경우는 OLED의 화이트 OLED 발광원을 쓰는 게 아니고 블루 OLED를 발광원으로 써서 퀀텀 닷 소재를 적용한 컬러 필터를 입혀서 발광을 시키는 그런 제품이 되고 OLED보다는 색 재현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QNE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노 LED를 발광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나노 로드를 세우는 그런 기술 자체도 이제 기술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퀀텀 닷 컬러 필터를 써서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을 대체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수명 제한이 거의 없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OLED에서 또 단점을 보완한 또 차세대 기술이 QD OLED, 그리고 여기서 또 더 화질이 향상되고 이렇게 된 게 이제 QNED. 그래서 어쨌든 세대 교체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보니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쨌든 세대 교체가 되고 언제 상용화가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이 업계에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릴 부분은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옛날에 과거 LCD 라인을 이제 매각하고 QD OLED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는 소식을 아마 여러 매체에서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또 실제로 보면은 QD OLED에 대한 투자가 월 4,000매 정도 생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향후 전망이 좀 저는 궁금합니다. QD OLED와 향후의 QNED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향후 어느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러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훈 대표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질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이렇게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업에 대해서 QD OLED든지 QNED든지 간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결정할 문제이고, 저희는 이제 그게 맞아서 기술적인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게 시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먼저 상황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10.5세대 LCD라든가 대단히 투자를 하면서 판가 하락에 이어서 공급 가입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경쟁력, 기업에 대한 경쟁력도 그렇습니다만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우려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이제 오래된 전환이 됐죠. SDC를 만들면서. 근데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솔루션이 없었어요. 이전에 이제 RGB 타입 OLED TV를 일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드랍을 하고, 최근에 다시 대형 솔루션에 대한 방향으로서 QD OLE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갑자기 화두가 된 게 이제 QNED,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노로드 LED를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뭐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 하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가장 큰 고객이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가장 큰 고객인데 삼성전자가 QD OLED보다는 QLED를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삼성전자는 TV 쪽에서는 제 세계에서 가장 마케팅을 잘하고 그리고 매출이 가장 많은 최고의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휘도를 굉장히 좋은 휘도를 내는 제품을 통해서 HDR이라는 걸 구현을 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데 현재 OLED를 가지고 하는 것은 휘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밝은 휘도를 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원하는 그런 스펙에 해당되는 휘도를 낼 수 있는 게 QD OLED보다는 QLED가 조금 더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두 개 다 나와 있지 않은 제품이고 공개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일단 고객이 원하는 것은 QD OLED보다는 QLED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QNED라는 가장 또 첨단 기술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양산 체제를 갖추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조금 기술 투자에 박차를 가해서라도 QNED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주셨는데요. 황승진 이사장님께도 조금 말씀을 부탁드려 볼까요? 네. 이미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 경우에 이제 그 LCD 그 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L8이라고 하는 라인하고 중국의 이제 수조 공장에서 이 양산을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미 이제 그 대형 LCD를 만드는 이제 그 중국 공장 같은 경우는 CSOT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그 매각 그 절차가 이제 완료가 돼 있고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통해서는 그 L8 라인 국내에 있는 라인 같은 경우는 내년 3월까지는 이제 그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퀀텀 닷 OLED 제품하고 QLED하고 어떤 그 비중을 어떻게 좀 가져갈 거냐 이런 관점인데 저는 이제 그 일단 그 전문가들이 예측한 그 자료를 토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월 3만 장 캐파의 그 제품을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QNED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상용화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단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향후 한 2년 그 뒤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그 양산 체계에 돌입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그 향후 OLED에서 이제 퀀텀 닷으로 넘어가서 양산 그 이전까지 뭐 이렇게 그 가는 단계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포션이 굉장히 그 높게 이렇게 그 측정이 되어 있고 기술 그 선점도 측면에서는 이제 그 QNED라고 하는 이 제품이 빨리 이제 그 양산화 단계로 이전에 되는 그런 단계로 그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쪽 업계가 상당히 이제 이 그 기술과 또 실제로 기술을 상품으로 또 내놓고 양산하고 이런 체제가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를 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LCD 생산을 종료한다. 이러면 또 우리가 또 흔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쉽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LCD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직원들, 뭐 기존 인력의 어떤 뭐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뭐 이전직도 지원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다른 새로운 공장에 또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이루어질까요? 이충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가
한 방안은 빨리 QD-OLED든지 QN이든지 양산 체계가 들어가서 그쪽 인력을 다 흡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LCD든지 OLED든지 간에 특히 백플레인 쪽은 다 같이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착 공정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다를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이제 백플레인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백플레인과 TFT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뭐 먼저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30개 월 3만 년 규모가 지금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이 셋업 중이고 내년부터는 양산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쪽 라인에서 빨리 흡수를 하고 2차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쪽 인력들이 다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가 가장 저희들은 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삼성에서 새로운 생산 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서둘러서 중간에 공백 없이 기존 인력들을 흡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제 이런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삼성에서 디스플레이도 이제 많이 하지만은 또 이 반도체 관련 산업도 이제 삼성이 또 상당히 선도 기업인데요. 제가 좀 이걸 얘기를 듣다가 좀 궁금해진 게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은 이 반도체 업계로의 이전직은 좀 쉬운 편일까요? 이충훈 대표님. 네. 이게 아주 말은 쉬워요. 이게 교육만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 사는 환경이 많이 달라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클린룸 이야기를 하는데 뭐 1클래스인지 10클래스인지 뭐 100클래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단하게 제조에 대한 기술은 교육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클린룸 환경이 다른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달라요. 그런 쪽 부분은 사실은 몸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디스플레이에서 적응을 하기 쉬워요. 근데 그에 반면에 디스플레이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도체로 넘어갔을 때 적응이 쉽겠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플러스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더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파티클이 안 생기도록 더 관리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작은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고해상도 고집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것을 크게 만드는 게 디스플레이 산업이고 반도체는 작게 해서 고직접화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생산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딱 말씀드리니까 크게 만들어야 되는 산업하고 작게 만들어야 하는 산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 느낌이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부족한 기술을 채워서 뭐 양쪽 산업을 넘나들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 작업 환경에 익숙하고 뭔가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몸으로 체득된 사람들이 그렇게 기술을 하나 가르쳐 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쉽게 적응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렇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또 자유롭게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양쪽 산업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연성이 좀 가능하다는 건데 전백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대기업들, 이제 반도체 대기업이나 이제 그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의 어떤 그 직원분들의 어떤 순환 배치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저희가 뭐 밖에서는 뭐 순환 배치가 가능하다, 재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뭐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회사 내부적인 여러 이제 뭐 정책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순환 배치 가능 여부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재교육을 통해서 배치 가능하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대기업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뭐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의 이제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협력업체들 중에 이제 뭐 장비나 이제 뭐 소재를 이제 개발, 제조하는 이제 그런 협력사들은 보면 대부분이 이제 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회사들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쪽에 비중이 큰 기업들이 있고, 뭐 반도체 쪽에 이제 비중이 큰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차피 뭐 장비를 만드는 한 회사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같이 만드는 뭐 이제 사업 구조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협력사들에 근무하시는 분들 간에는 이렇게 뭐 순환 배치 근무들이 이제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협력사들은 이제 이런 순환 배치가 가능하지만 이런 대기업들은 참 이게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하기야 뭐 저희가 이런 게 좋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좀 다른 얘기가 좀 되겠죠. 저희가 이제 희망사항을 좀 얘기해 보는 건데 그 황승진 이사장님 그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제로 좀 순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네, 뭐, 일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그 아까 그 이충원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게 만드는 그 영역하고 크게 만드는 그 영역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그 순환 배치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고 거꾸로 이제 그 본인의 희망하는 그 직무 또는 직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교육을 통해서 실제 반도체 영역으로도 이렇게 이직이 뭐 된 사례도 뭐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쉬운 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이 볼륨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질 거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는 일부 이제 그 반도체 나는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순환 배치가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이런 쪽 또는 이제 거기에서 QD 뭐 OLED 사업부로 뭐 이렇게 넘어가는 일부 인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환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이제 한 방향으로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아주 제가 공부도 되고 많은 점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그리고 또 설비와 장치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만 또 되는 이런 사업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인력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기술 발전이 한번 이루어지지만 과거에 쓰이던 기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단절되고 새로운 기술로 옮겨가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제 난처한 상황도 많이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하셔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정책 지원을 통해서 고용자들, 노동자들이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정직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우리 중국이 또 우리나라 이런 산업에 상당히 많이 이제 추격해 오고 벌써 이미 경쟁력도 많이 갖춘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황, 우리나라랑 아까 말씀드렸던 뭐 LCD, LED, QLED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랑 기술 격차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이현규 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네. 네,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제조기업들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또 국내 업체가 과점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현재는 어떤 규모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지속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마켓의 세그먼트별로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앞서도 말씀 주셨고 LCD 사업 영역은 이미 중국 업체 중심으로 이제 변화해서 국내 업체들은 뭐 철수 결정하고 사업 재편 추진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은 이런 LCD에서 확보된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서 OLED로 이제 공격적인 사업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치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전 세계 그 OLED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이 89% 정도 되고 중국이 9% 정도 됩니다. 수치로 보면은 우리가 좀 압도적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7년에 중국이 이제 0.4%에 불과했었거든요. 그 시장 점유율이. 근데 불과 이제 2년 만에 10% 가까운 그런 점유율을 상장했다는 점,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이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요. 이런 OLED 생산 능력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가지고 2019년에는 이제 한국의 22%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54%, 25년에 78%까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기술 격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전 세계에서 OLED 특허도 사실 이제 중국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LCD라든지 아니면 이런 중소형 리지드 OLED 시장에서는 중국이 많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OLED TV나 폴더블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뉴 폼팩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경쟁력을 발굴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중국 업체가 이런 쪽에도 문을 두드리면서 다수의 IP를 확보해 가면서 R&D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속적인 기술 유지를 위한 그런 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좀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를 네. 추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언제까지만 1등 자리를 지키는 것, 뭐 이제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어떤 차별화를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우리의 전략과 기술의 방향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충훈 대표님, 이쪽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과 차별화를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크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요즘 많이 이제 화두가 초격차란 말이 있잖아요.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카피를 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거 하나.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버릴 건 버려야 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미 이제 사실 LCD를 LG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버리는 이유는 심플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이게 공급 과잉의 패널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팔아도 이익이 안 남는 구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TV로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그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열사라서 꼭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 사는 건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구매 전략에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은 가성비는 좋은 제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있는 경우는 LCD는 계력인 거죠. 그걸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 대신에 그 다음 넥스트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바른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우리 모바일에 들어간 OLED잖아요. 우리 갤럭시 들어간 모바일. 이런 부분 이미 이제 뭐 옛날에 이전에 뭐 중국이라든가 중국 굉장히 많이 이제 LCD, 모바일 LCD 투자를 했습니다만 사실 삼성에서 OLED를 성공하자마자 중국도 다시 다 끌려 들어왔어요. 물론 지금 카피를 많이 하고 있죠. 한다 하더라도 성능이 못 따라와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을 내지만 다른 업체가 지금 OLED를 가지고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모바일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먼저 선점을 해서 가지고 격차를 벌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따라옵니다. 중국도 따라오고 그게 이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라는 차이인데 자 3년 따라오면 다시 3년을 벌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5년을 따르면 5년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초격차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우리 모바일에서는 OLED가 다 습권을 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대형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화이트 OLED로서 가장 비싼 프리미엄 시장을 다 가져왔었어요. 지금 딱 가져왔고 그다음 이 시장에 다시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진 그런 개발력으로서 초격차를 벌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무리 출하량이 많다 하더라도 매출로 보게 되면 한국이 최고야 아직까지.
그래서 OLED를 있는 동안 한국이 매출이 우위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LCD를 따라왔다 해서 우리가 겁을 낼 건 아니고 줄 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새로운 걸 가져오는 게 좋은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인물을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버리고 새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 그러면 저희가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규 실장님한테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은 우리보다 좀 떨어지지만, 기본적인 물량 공세가 이제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 기술을 계속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건 우리의 하나의 희망사항인데, 음, 이게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이 기술 격차를, 그러니까 따라잡히지 않는 기술 격차를 내는 데 있어서 한국이 그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태원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가 가진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가가치 유지가 가능한 영역을 지속 발굴하고 또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그런 영역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플렉서블이라든지 아니 그 이후 이 이상 단계에는 저희 압도적인 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폴더블이라든지 롤러블, 스트레쳐블처럼 좀 한 단계 높은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결정, 그리고 투자를 위한 인프라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LCD처럼 대규모 물량 공세로 추격할 수 없게 저희가 뭐 모바일 TV 이런 주류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비대면 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쉐입의 그런 디스플레이들, 새로운 시청 환경이나 감각을 제공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들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그런 융복합 영역에서의 시장 창출도 좀 선제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게 예전에 뭐 우리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시장에서도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고 뭐 중국에서도 이제 나오고 그랬을 때 뭐 시장에서는 일단 압도적인 기술 차이는 글로벌 시장이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도 뭐 참 이게 자랑스러웠었는데 그 정도의 기술 격차는 어쨌든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 국가도 사회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양성, 전문 인력 양성이나 뭐 규제에 대한 뭐 좀 규제를 해소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많이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또 이렇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 같이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산업계가 이제 우리 눈에 많이 띄는데 이런 측에서 어쨌든 대기업들도 고민이 많지만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 빨리 이동할 때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축적된 자본력이나 뭐 인프라를 가지고서 또 대응을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데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갖추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뭐가 어렵고 뭐가 이슈인지 이충훈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게 지가 산업을 분석하다 보면은 국가 간에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일하는 스타일이 있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일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사실 한국은 이게 바텀탑보다는 탑다운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특히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더 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재료, 처음에 올레드가 시작될 때는 이제 미국에서 프린스턴대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코닥하고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재료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기술을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이게 양산책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정보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개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TRM, 테크놀로지 로드맵이라는 게 있고 PRM,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TRM이라든가 PRM을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개발을 하더라도 시장에 런칭을 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근데 여기서 우리 조심을 해야 될 게 대기업이 그렇다고 막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뭘 한다라나 기술을 이야기하면 기술 유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런 중소기업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에코시스템이라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수시로 사실 미팅을 해요. 그리고 협업하는 과정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제 크레파스라는 그런 R&D 문화를 만들어 협업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뭐 같이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삼성은 자체적으로 이미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 발굴하는 역할이라든가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쪽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라든가 새로운 재료 장비를 개발했을 때 얘 런칭을 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업화를 시키는 것도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엔지니어 출신들이 사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엔지니어들이 약한 게 뭐냐면 기술은 아는데 자금 관계라든가 경영 관계가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기술을 개발했지만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걸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성장해 나가려면 매출이 나지 않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뭔가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정부 차원이라든가 지자체 또 이런 부분들이 금융과 협업을 해서 만약에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은 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플러스 그런 경영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이제 생존 전략이라든가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업 경쟁력의 또 한 큰 축을 이루는 것이 아마 인적 자원일 겁니다. 전백은 팀장님에게 좀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산업에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도 이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나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첨단 산업 쪽인데 그 인력 상황, 뭐 인력난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기업 대표님들이나 이제 뭐 여러 관계자분들,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 모셔서 이제 간담회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인력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제 사람이 필요한데 뽑을 사람이 없다. 인력 양성을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인력이 부족한지를 이제 좀 살펴보면 뭐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 뭐 누구나 다 채용을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뭐 이런 중소기업들은 그 회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학습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런 인재들이 이제 뭐 어떤 우리 학생들은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중소중견기업보다는 좀 이제 대기업을 선호하는 좀 그런 경향 그리고 또 우리 기업 또한 뭐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하지만 뭐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대기업들의 어떤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기업들의 어떤 성장과 함께 같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도 우수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이제 계속 이제 R&D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대기업의 이 기술 속도에 성장하는 기술 속도에 맞춰서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장비 소재들을 개발 양산을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스매칭이 계속 발생을 하고 이 문제는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이제 전 산업의 어떤 인력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학생 수가 이제 급감을 합니다. 그나마 아직까지는 이제 뭐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원자들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이 아니어도 중소중견기업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더 급감을 하면 과연 그런 인재들마저도 향후에 우리 산업에서 확보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단기적으로 우리 산업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그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학생 수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들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과 어떤 정책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중소기업들에게 대부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이 필요한데 뽑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 하나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뭐 학생 수 급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 층,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일자리의 질 차이가 크게 나는 분야인가요? 이제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제 하지만 뭐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이제 협력사들은 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 산업의 중소중견기업 대비해서는 예, 급여 수준도 높고 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뭐 복지도 많이 좀 향상을 하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과 비교를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타 산업의 중소중견기업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 뭐 신입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또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쪽 산업도 예외가 아니군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이제 채용하고 뽑을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을 못 길러낸다는 얘기로 저는 좀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량과 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다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산학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진작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실제로 뭐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뭐 전문대학, 뭐 대학교에서도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그 황승진 이사장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네. 정부 지원 사업으로도 이런 인력 양성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산업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는 산학연 프로그램이나 인력 양성 과정이 잘 지원되고 있나요? 네. 그 세션 2에 가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제 그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이런 인력 양성 그런 과정들이 좀 이제 그 시도 그러니까 자체별로 뭐 이렇게 해서 좀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고, 이것들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한 줄기를 가지고서 체계화를 시킨 다음에 획일성 있게 그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 또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그 소수입니다. 사실은 뭐 몇백 명씩 뭐 이렇게 그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 명 내에서 뭐 한 2, 30명 또 많게는 한 50명
이 정도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 자체는 존재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좀 획일화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이제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일자리 또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산업 분야에서도 필요한 뭐,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용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좀 현재까지는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좀 더 산업의 수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충훈 대표님한테 또 여쭤볼 텐데, 실제로 이런 기업 수요 조사를 통한 뭐 산학연 프로그램,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뭐 저희 나라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가장 뛰어난 점, 제가 이제 해외 분들, 뭐 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디스플레이 협회, 뭐 제가 반도체는 잘 모릅니다만은 대한민국에는 디스플레이 산업협회가 있어서 패널 업체, 장비 업체, 제조업체 다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조직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하에. 그 다음에는 디스플레이 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대학에 보면 이게 굉장히 교육 인력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 조금 문제보다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면 장비와 재료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하는 학과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나 재료를 공부하는 학과는 없어요. 다 디바이스만 하는 데입니다. 패널만 하고 있고 우리 협회도 아무래도 조금 더 패널 업체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디스플레이 학과도 디스플레이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재료는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고분자라든가 화공, 장비라고 한다 그러면 전기과 전자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디바이스라는 건 본래 이제 디스플레이들, 주로 물리학과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쪽에 디스플레이 학과를 다 만들어서 해요. 이론적인 개념으로 디바이스 소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학과에서 물리학과 응용이 돼 디스플레이 학과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비를 전문으로 공부하는 데는 없어요. 디스플레이 재료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저희 나라 미흡한 점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 나라에 디스플레이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모 학교는 사실 그게 졸업생들이 디스플레이 회사 취직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 자동차 회사도 가고 4년간은 디스플레이를 공부했는데 사실은 디스플레이 회사 없어요. 장비 회사도 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 업체나 재료 업체에서는 장비나 재료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디스플레이를 아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하되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재료를 많이 아시는 분, 좀 더 뭐 에천트를 개발하는 회사라든가 좀 더 좀 발광재료 이런 부분이 각 과에는 흩어져 있는데 이게 연계된 게 없어요. 종합적으로. 디스플레이 학과에 있어도 디스플레이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과 디스플레이 재료를 전문으로 하는 과가 없다 보니까 너무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시너지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학과가 있듯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학교과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재료 전문 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장비 업체나 재료 업체에서 여기를 먼저 컨택을 하고 사람들 대지를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1세션에 대해서 여러 토론자분들과 또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제가 뭐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제 LCD 산업에서 퀀텀 닷 OLED, 그다음에 또 그 다음 기술인 또 QNED 이쪽 기술로 이제 빠르게 넘어갈 것 같다. 그래서 뭐 전망하시기로는 2년 내에 QNED가 또 시장에 또 상품화되지 않을까 또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이 또 준비하고 있는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또 어떻게 크게 공백 없이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 관점에서
기존 기술을 활용한 제품군에서 일하던 기존 인력들이 어떻게 또 이 인력들에 대한 고용 유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신규 인력들, 새로운 기술 시장에서 필요한 신규 인력들을 우리가 또 지금 양성하고 있어야 미래가 대응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한 접근, 그리고 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세션 동안 또 토론자분들 또 이렇게 토론하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20분 쉬다가 이 세션은 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2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